정경련 해체에 앞장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 삼성 정경련에 기부금 내는 거 다 중지하겠다고 선언하세요. 지금 약속하세요. 그 당시에 이재용 삼성전자 지금은 이제 회장이고 당시 회장이었고, 부회장이죠. 당시 부회장? 2016년 12월 6일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 이재용 부회장은 굉장히 놀라운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앞으로 정경련 활동을 안 하겠다. 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태경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삼성이 정경련에 기부금을 내는 것을 중지하겠다고 약속하라.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이 회장은 그러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와인처럼 잘 익은 뉴스를 균형감 있게 전해드리는 경향시소. 저는 경향신문 기자 시사소믈리의 임지선입니다. 오늘은 삼성과 정경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산업부 구교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업부 구교영 기자입니다. 그 삼성이 최근에 정경련 복귀를 선언했어요. 네. 근데 이 정경련이라는 단체가 좀 한동안 좀 잊혀졌었는데 네. 다시 주목을 좀 받고 있어요. 맞습니다. 어떤 네. 단체인지 좀 얘기해 주세요. 그 정경련이 지난 22일에 정경련 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네. 단체 명칭 변경과 회장 선임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네. 그 1968년 이후 55년 만에 네. 그 새로운 간판을 달게 된 셈인데요. 네. 그 이름이 바로 한국경제인협회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 맞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회장에는 풍산그룹을 이끌고 있는 유진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근데 네. 여기서 그 한국경제인협회라는 명칭이 네. 사실은 과거에 아예 없었던 이름은 아닙니다. 아, 예전에도 있었었던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1961년도에 이병철 삼성 창업주 주도로 네. 여러 기업들이 모여서 네. 경제단체를 결성했고 그 이름이 바로 한국경제인협회였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간판을 달면서 이 이름을 택하게 된 것은요. 네. 정경련이 최초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네. 이름을 정했다고 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고.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또 네. 저 지금 알았는데 정경련이라는 단체 자체를 애시당초 처음에 만든 게 그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 당시에 창업주였군. 한국경제인협회를 네. 창업을 주도했던 분이 바로 이병철 삼성 네. 창업주였고 그리고 사실 그 경제 기업들이 재계가 이렇게 단체를 만들게 된 것은 당시에 그 박정희 네, 61년 군사 쿠데타로 집권하게 된 군사 정권의 요청으로 인해서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아, 당시에도 정권이 요청해서 이걸 만들게 되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네. 사실 애시당초 정경련이라는 단체는 출발 자체가 좀 정경유착에서 좀 벗어나기가 쉽지 맞습니다.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럼 삼성 입장에 생각해보면 창업주가 만든 그 단체였단 말이에요. 어디가 네. 어떻게 했든 그 주도로 만들었는데 거기서 왜 탈퇴하게 됐나요? 그 예전에 과거 얘기 좀 네. 한번 해주시죠. 그 삼성이 탈퇴하게 된 시점은 바로 2016년 말 이후입니다. 삼성을 비롯한 4대 그룹이 네. 정경련에 탈퇴하게 된 계기는요. 네. 바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최순실 그 국정농단 사건이 연관이 돼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중에서도 네. 정경련이 관여했던 부분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창설을 네. 하려고 했었는데 오랜만에 듣네요. 이게 바로 미르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임을 예비한 재단이었습니다. 네, 당시에 정경련이 여러 대기업을 대상으로 모금 활동을 벌였고 그렇게 조성한 돈으로 재단을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네. 정경련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이것을 이제 알고 있는 4대 그룹들도 네. 결국은 단체에서 탈퇴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 그때 그 삼성이 탈퇴했을 때 이재용 부회장이 국회에 나와서 청문회에서 발언한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때 발언 좀 소개해 주세요. 그것이 대한민국의 희망이 살아있다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빨리 답변해 보세요. 정경련 해체에 앞장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 간단히 답변을 하세요. 지금 길게 얘기할 시간 없어요. 제가 할 수 답변해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삼성 정경련에 기부금 내는 거 다 중지하겠다고 선언하세요. 지금 약속하세요. 그러겠습니다. 약속하세요, 빨리. 그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재용 삼성전자 지금은 이제 회장이고 당시 회장이었고, 부회장이죠. 당시 부회장. 2016년 12월 6일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 이재용 부회장은 굉장히 놀라운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앞으로 정경련 활동을 안 하겠다. 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태경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삼성이 정경련에 기부금을 내는 것을 중지하겠다고 약속하라.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이 회장은 그러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약속해. 그러면 우리 안 할게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이후에 그 정경련 네. 회비 삼성이 안 냈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 2016년 12월 네. 이 청문회 이후에 4대 그룹이 줄줄이 다 정경련에 탈퇴를 하게 탈퇴하고. 됐고요. 그로부터 지금까지 네. 그 4대 그룹 어느 곳도 매 연마다 수십억 네. 원씩 내던 정경련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납부군요. 아.
그럼 그로부터 7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삼성은 왜 정경련의 복귀를 선언하는지 전 이게 네. 좀 궁금하더라고요. 뭐 그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나? 맞습니다. 네. 그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 정경련 네. 활동은 잦아들었고요. 문재인 네. 정부 들어서는 정경련은 모든 정부 주도의 활동에서 철저하게 패싱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네. 정부 들어서도 초반까지만 해도 허창수 전 회장이라고 계셨는데요. 네. 이분이 2011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정경련을 맡아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분이 재임하는 동안에는 정부 행사에 한 번도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초청받지 못했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가 2월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출신으로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네. 김병준 씨가 네. 회장 직무대행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경련이 재계를 대표해 키를 주게 되면서 네. 기본적으로 위상 변화가 있었고 이런 정치적 역학의 변화가 결국은 삼성의 복귀를 추동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 그 김병준 당시 직무대행이셨던 분은 네. 그럼 삼성에 명시적으로 다시 복귀해줘 이렇게라고 명시적으로 네. 얘기를 했었었나요? 그 사실은 김병준 회장이 직무대행하는 기간에 네. 몇 차례 기자 간담회도 하고 그리고 네. 공적인 자리에서 4대 그룹의 복귀를 본인이 바란다고 했고 자기가 이렇게 원한다라고 실제로 얘기를 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 이런 공식적인 언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직무대행에 퇴임을 했고 네. 퇴임 날과 동시에 사실은 4대 그룹이 복귀를 선언을 한 셈인데요.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네. 그 이재용 회장에게도 사석에서 가입 요청을 했고 그랬더니 이러저러한 우려를 전달해 주더라 이런 정도의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개별적으로 4대 그룹을 만나서 가입을 설득했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네. 그럼 애시당초 이 김병준 직무대행을 이 정경련이란 자리에 이분 네. 정치인이잖아요. 맞습니다. 경제인 아닌데 네. 그분은 어떻게 그 여기 직무대행 자리에 앉게 되셨나요? 김병준 직무대행의 이력을 보면 지금 이제 고문이라고 불러야겠죠. 네. 이력을 보면 2018년부터 19년까지 자유한국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비대위원장. 활동했습니다. 네. 그리고 윤 후보 당선에 공을 세운 대선 캠프에서 그 상임선대위원장을 지냈고요. 선대위원장.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정권으로부터 굉장히 그렇죠. 주요한 네. 역할을 창출해. 명확하게 정치인인데 지금 맞습니다. 그렇게 걸어온 사람인데요. 네. 사실은 정경련이 한동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스킨십이 없다고 정부와의 스킨십이 부족하다 보니까 새로운 회장 물색에 나섰습니다. 그 중추에 나섰던 분이 바로 이웅열 호우롱 명예회장인데요. 네. 이 회장이 결국은 새로운 회장을 구하지 못하고 대체제로 회장 직무대행을 일단 할 직무대행이라도 맞습니다. 보여놓자. 정경련을 정상화할 수단으로서 네. 김병준 직무대행을 끌어온 것입니다. 그럼 이분이 어쨌든 정권과의 소통을 하는 거고 그분을 갖다 네. 직무대행을 앉혔다는 거는 정경련 내부에서도 이 기업들 사이에서도 어쨌든 다시 좀 정권과 좀 패싱당하지 않고 네. 좀 소통을 해보고자라는 그런 인식이 좀 깔려 있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 실제로 그 김병준 씨가 회장 직무대행에 부임한 이후에 여당과 정책 관담회도 하고 아, 그래요? 그리고 재계의 그런 경제적인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통로를 아직 직행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정치인 출신이 고문으로 간 경우가 있나요? 맞습니다. 과거에도 고문이라는 자리가 있었지만 이번 이례적인 것은 바로 정치인 출신이 고문에 앉았다는 것인데요. 그 유진 회장조차도 스스로 네, 기자 지금 간담, 회장님조차도? 네, 취임 기자 간담회에서 네. 그 김병준 씨가 정치인 출신인데 정경련 고문으로 부임하는 것이 적당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질문이 있었군요. 그 전에는 김 씨를 잘 몰랐는데 같이 6개월 동안 일을 해보니까 굉장히 아이디어도 많고 아이디어 존경할 많고. 만한 분이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 고문으로 모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자문도 구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문은 어떤 자문을 구하실지 좀 궁금한데요. 네. 고문이면 월급도 받나요? 세간의 비평, 네. 여러 가지 평가들이 네. 특히 이제 김병준 대행이 고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시선이 따갑습니다. 재계에서조차도 굉장히 의구심을 표하는 의견이 많다 보니까 고문으로 추대하겠다고 했지만 말 그대로 월급이나 네. 비서나 차량을 제공받는 상근 형태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경련이 밝히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정경련과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네. 상근 고문 부임 여부를 물었는데 아직 해당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바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고민스러운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유 회장 스스로도 네.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 이번이 예외 케이스라고 말을 했고요. 예외라고. 네, 맞습니다. 더 이상 제가 있는 동안 음. 정치인 출신 고문은 없을 것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 삼성 얘기로 다시 좀 돌아가 보면 네. 삼성은 이걸 탈퇴할 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라고 하면서 탈퇴를 맞습니다. 한 거 네. 같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그 준법감시위원회라는 네. 걸 만들었어요. 뭐 외부 인사들, 변호사들 막 다 네. 가갖고 이런 걸 통해서 뭔가 통과시키겠다. 이런 거에 통과된 것만 네.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정경련 복귀하면서 이 준법감시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좀 했나요? 네, 준법감시위원회가 이번
이번에 정경련 총회를 하기 전에 두 차례 열렸습니다. 두 차례. 지난 16일과 18일 임시회를 소집한 것인데요. 네. 그 자리에서 정경련 가입 안건, 단독 안건만 두고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 준법검시위원회를 개최한 건가요? 맞습니다. 원래는 22일 네. 공교롭게도 정경련이 임시총회를 열어 새롭게 태어났다고 하는 날, 한 날. 그날 사실 정례 회의가 잡혀 원래 회의가 있었는데요. 있었는데 그걸 당긴 그 거군요. 일정을 앞당기고선 기본적으로 정경련 가입 문제를 네. 논의하기 위해서 본래 일정보다 앞당겨서 선제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준법감시위원회 결론은 뭐였나요? 준법감시위원회 두 차례 경론이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찬희 위원장이 발표한 네. 문안에 따르면 정경유착 행위가 네. 가입을 하더라도 발생할 시 즉시 탈퇴할 것을 권고했다. 이런 우리 언론 말이에요? 용어로는 조건부 조건부. 복귀를 걸어서 허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좋아 조건부 복귀지 그냥 가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사실은 언론의 해석이긴 하지만 삼성이 네.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는 해석을 네,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본인 스스로도 그게 깨름직했는지 네. 그 정경련이 발표했던 김병준이 이끌었던 정경련이 발표했던 혁신안을 두고는 황골 탈퇴할 수 있을지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아 네. 진짜요? 네. 그게 공개적인 말로 네, 나오나요? 공개적인 보도자료 워딩입니다. 아. 네. 대기업들이 과거에서 뭐 국가의 자본을 지원을 받아갖고 물질적 지원을 네. 받아서 뭔가 이렇게 큰 사업을 밀고 나가기는 네. 쉽지 않은 이미 그런 시대적 환경이 변했는데 네. 삼성 입장에서는 왜 복귀를 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삼성을 비롯한 기업들이 정경련 가입에 근거로 든 부분 이런 다른 부분입니다. 기업들도 다 비슷한 그 거군요. 가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든 부분들은 미국이 최근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표하는 등 네.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적인 흐름이 거세지고 있는데 이게 국가와 정부와 기업이 하나가 돼서 코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단체로서 고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정부 그리고 기업과의 협력 창구로서 정경련이 부활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 입장에서도 얻을 게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마도 삼성 같은 경우에도 그런 여러 가지 각국의 정부 정책을 통해서 네. 본인들의 기업 활동이 달라지는 부분들은 삼성 개별 기업으로 대응이 어렵다 보니까 정부와의 소통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지금처럼 각계로 하기보다는 뭔가 단체를 통해서 하는 걸 원해 보입니다. 하지만 네. 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사실 한국무역협회라든가 대한항공회의소라는 다른 단체도 다른 많잖아요. 재계단체가 온존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은 누가 해도 상관없지 않느냐. 네. 꼭 정경련이어야 하느냐. 네.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럼 기업과 이 정권과의 소통의 창구로 정경련을 지금 활용할 생각인 거고 그런 네. 것들의 지금 너와 나의 필요성이 된 상황인데 네. 기업 입장에서는 얻을 게 있는 거고 그럼 정권의 입장에서는 얻을 게 오히려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정권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일사불란한 대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업들과 소통할 때도 산업부를 비롯한 각계 부처들과 개별적으로 소통하다 네. 보니까 여러 가지 큰 현안이 있을 때 뭔가 통로 없이 개별로 접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오래 부담이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그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네. 그 4대 그룹의 한 관계자가 네. 그 뭐라고 말하나요? 기업과 그 정부 중에 정경련을 진짜로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보라 이런 암시적인 말을 했습니다. 답을 아는데 왜 물어보냐 이런 건가요? 네, 그 얘기인 즉슨 저는 네. 정부가 더 필요로 하지 정부가 더 않겠느냐라는 필요하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대그룹 입장에서 그 정경련에 다시 복귀를 하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뭔가요? 네, 최근에 기업이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일이 네. 있었는데요. 지난 14일 발표한 광복절 특별사면 네. 대상자입니다. 특사가 있었죠. 그 특사에 포함된 이 면면을 보면 네. 부영그룹의 이중근 그 창업주 그리고 금호석유화학의 박찬구 명예회장 네. 그리고 태광그룹 회장을 지낸 이호진 씨가 들어 있는데요. 다 횡령 배임 네, 이들은 혐의? 공통적으로 횡령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인사들입니다. 사실 이렇게 대법원의 경제범죄로 유죄가 확정이 되면 기본적으로 취업 활동이 제한이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자기가 만든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경영에 예, 복귀하지 경영에 못하는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없기 네. 때문에 사실은 사면을 받고 안 받고가 엄청나게 큰 영향을 네. 주는데요. 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이번에 이들을 포함해서 기업인 12명에 대해서 특별 사면을 단행을 했고 알려진 네. 사람만 그렇습니다. 단행을 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전을 베풀었습니다. 실제로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정경련을 포함해서 정부의 사면행위라는 것이 우리 경제 활력을 돋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돋을 수 있나요? 갑자기 문득 네. 물음표인데. 사실은 뭐 사람 하나가 복귀했다고 기업의 네, 여러 가지 네. 방향이 달라지진 않을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여하간 경제단체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정경련은 앞으로 새롭게 바뀌겠다, 황골 탈퇴하겠다면서 윤리위원회도 뭐 만들고 하겠다고 네. 했는데 그렇게 해서 바뀐다면 정경련은 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경련이 사실 표면적으로는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를 표방한다고 주장을 하고 그런가요? 있습니다. 네, 그 싱크탱크라고 하면 굉장히 2011년 50주년 행사 때도 그렇게 변화하겠다고 했고 네. 실제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때도 네.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싱크탱크형 경제단체가 되겠다고 했지만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번에 이름까지 바꾸면서 정말로
그 연구지향적인 단체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약속들이 이행될진 지켜봐야 되고요. 사실은 그런 그 이행이 어려울 거라고 보는 관측 중에 하나가 네. 정경련이 수년간 어려움을 겪으면서 직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네. 산하의 상근 직원들이 네, 줄었어요. 맞습니다. 그죠. 상근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그 200명 단위에서 80명 수준으로 줄었고 실제로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있죠. 박사급 연구원 수가 한 자릿수입니다. 한 자릿수요? 네. 10명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삼성이라든가 LG에 있는 경제연구원 사이즈도 안 되는데 네, 그럼 사실은 이런 단체 싱크탱크형 단체가 될 수 있을지 뭐 유진 회장은 굉장히 각오를 크게 밝혔지만 네. 실제로 그렇게 바뀔 수 있을지 의문을 갖고 있고요. 결국은 그 정부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복원함으로써 결국은 경제 심부름급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재계에선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기업 관계자들 많이 만나면요, 그 정경련에 네. 대한 얘기를 이게 물론 명도 있고 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실제로 그 취재 기자 입장에서 판단해 봤을 때 네. 정경련이란 단체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필요한가요? 근데 사실은 그 이명박 정부 때 정경련이 사실 문제가 된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어떤 그게 뭐 일이 사법 처리에 있었나요? 이르진 않았지만은 네.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추진할 입법 리스트를 모아가지고 네. 로비할 대상들을 기업별로 분배한 적이 있습니다. 아, 너는 요게 이렇게. 네, 맞습니다. 친소관계를 따져서 아마도 아주 체계적인데요? 컨트롤 타회가 되어 했는데 네. 결국은 그게 아마도 뭐 무슨 법안인지 모르겠으나 네. 그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 뭐 규제를 풀어준다거나 그런 것들로 사료가 됩니다. 뭐 이런 활동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4대 그룹에 있는 사람들도 정경련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사람들의 근거가 의견을 뭐예요? 들어보면 네. 기본적으로 그 대기업이라는 것도 이익단체로 단체 행동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런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창구가 현재는 없다. 뭐 대한상의가 있다고는 하지만 다층적인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업 위주의 정책 건의를 할 수 있는 집단이 없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정경련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사견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견으로는 한국 사회의 그런 그 경제적 성숙도라든가 네. 그리고 삼성이나 LG 하면 글로벌 기업이 아니지 네.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처럼 이익단체성 재계단체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기업만 가지고도 충분히 역량이 있고 그리고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글로벌 이슈가 생기면 정부가 뭔가 조율을 해야겠지만은 네. 지금 우리 기업의 그런 성장한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에 비춰봤을 때 굳이 정경련이라는 단체를 절실히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대급부로 정경유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의 소지를 그 네. 불씨를 남겨두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실제로 재계에서도 네. 이 정경련의 부활이라는 것이 이 정부를 계기로 해서 네. 뭔가 정치권과 재계가 또한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는 그런 신호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네. 시선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경련이라는 단체는 좀 한 몇 년간 좀 아웃 오브 안중? 막 네, 맞습니다. 이랬었는데 네. 앞으로 눈을 부릅뜨고 좀 지켜보셔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정경련이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네. 특히나 이제 그 모금 행위라든가 정부가 주도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에 대해서 어떻게 참여하는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